안 간다고 떼쓰는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참으로 어렵죠. 이럴 때 엄마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그런 아이를 잘 달래서 제발로 가게 한다면 1등이겠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95강입니다. 오늘은 거스를 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거스를 역자입니다. 거스를 역자는 거스르다는 것이죠. 거스르다는 것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과 반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붓수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를 역자는 풀초변이 2번 겹쳐 있습니다. 한 번은 붓수로 주로 쓰이는 풀초변이고 또 한 번은 가진자인 풀초변의 약자입니다. 두 글자 모두 풀을 의미하는 붓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거스를 역자는 풀 아래 풀은 거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풀 아래에 위치한 작은 풀은 반대로 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풀이 있고 작은 풀이 있으면 큰 풀 아래에 있는 이 풀들은 아래로 향합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위에 큰 풀이 있으면 아래에 있는 풀들은 옆으로 향하다가 결국 아래로 향하는 것이죠.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스를 역자는 풀 아래의 풀은 거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풀 아래에 위치한 작은 풀들은 반대로 향한다는 것이죠. 그 모양을 거스를 역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거스를 역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거스를 역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도 거스를 역자입니다. 이 거스를 역자도 거스르다는 뜻이 있죠. 거스르다는 것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거스를 역자는 거스를 역 부수의 갈착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스를 역자는 거스르다는 뜻이 있고 갈착자는 가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거스를 역자는 거슬러 가는 일이 거스름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스르다는 것은 남들과 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거스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스를 역자는 거슬러 가는 일이 거스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스른다는 것은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지요. 사용 단어로서는 막역지우가 있습니다. 막역지우는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란 뜻이죠.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풍이나 역리를 할 때도 거스를 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초하루 삭자입니다. 초하루 삭자는 초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이 초하루는 첫날이죠. 이 초하루 삭자는 거스를 역자와 달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거스를 역자는 거스르다는 뜻이 있고 달월자는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삭자는 달을 거스르는 게 초하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하루는 진행을 거스르고 다시 시작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달의 진행이 있습니다. 작은 달부터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다시 초하루가 된다면 이런 진행 상황이 모두 물거품되는 것이죠. 이 진행을 거스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초하루 삭자는 달을 거스르는 게 초하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하루는 진행을 거스르고 다시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조균 부지 회사에 있습니다. 이 말은 아침에 돋아났다가 해가 뜨면 말라 죽는 버섯은 금음과 초성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명이 너무 짧거나 덧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풍이나 만삭이라 할 때 초하루 삭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스를 역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거스를 소자입니다. 거스를 소자도 거스르다는 뜻이 있죠. 거스르다는 것은 일이 돌아가는 상황과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거스를 소자는 초하루 삭자와 갈착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초하루 삭자는 초하루를 의미하는 것이고 갈착자는 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스를 소자는 초하루로 가면 거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다시 가는 것은 거스르는 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한 달을 주기로 달의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하루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작아지는 것이죠. 위로 올라가는 이때는 보름달을 향해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가 보름달이 되면 점점점 작아지면서 초하루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름달부터 점점 작아지는 이 모양이 거스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초하루로 가는 것이죠. 거스를 소자는 초하루로 가면 거스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다시 가는 것은 거스르는 일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급 있죠. 소급은 지나간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류도 있습니다. 소류는 거슬러 흐르는 물을 소류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다할 골자입니다. 다할 골자는 다하다는 뜻도 있고 그것을 의미하는 지시대명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끝났거나 남아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다할 골자는 기스검자와 거스를 역자와 하품 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슬검자는 기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덕 같은 것이죠. 거스를 역자는 거스르다는 뜻이 있고 하품 흠자는 하품을 말하는데 붓으로 사용되게 되면 크게 벌린 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닿을 골자는 기슬개서 거스르며 하품을 하게 된다면 닿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이 마무리되어 공개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양이 닿을 골자입니다. 기슬개서 어떤 동작을 한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긴 과업을 마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크게 입을 벌리며 가슴을 활짝 펴는 것이죠. 이 모양이 닿을 골자입니다. 닿을 골자는 기슬개서 거스르며 하품을 하게 된다면 그 모양은 닿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업이 마무리되어서 공개적으로 기지개를 켜는 모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걸심장이 있습니다. 구걸심장은 남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린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구월이나 휴걸이를 할 때 닿을 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스를 역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대궐 골자입니다. 대궐 골자는 대궐입니다. 조정을 말하는 것이지요. 대궐은 임금이 거처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집행하는 곳입니다. 이 대궐 골자는 문문자와 거스를 역자와 하품 흠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문자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스를 역자는 거스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품 흠자는 하품을 의미하고 한숨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궐 골자는 문 안에서 거스르며 하품하는 곳이 대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궐에서는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오래 있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대궐에서는 참으로 애를 써도 깊은 한숨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임금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궐에서는 항상 높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다 보면 갑자기 깊은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참으로 애를 쓰지만 그런 한숨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긴장감을 오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대궐에서는 많이 긴장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대궐 골자는 문 안에서 거스르며 하품하는 곳이 대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궐에서는 참으로 애를 써도 깊은 한숨이 나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구중궁궐이 있습니다. 구중궁궐은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이라는 뜻이지요.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궐이나 골이를 할 때 대궐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95강으로서 거스를 역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